아니 하락기가 올 수도 있으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사고 그냥 기다리면 결국 하락이 다 오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맞추기 힘든 것처럼 하락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맞추기 어렵거든요. 이게 주식이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집이잖아요. 당장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믿는 어떤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6.5%일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삼성 다닌다고 해서 좀 우대금리 받아서 6% 막 받고 그랬어요. 야, 그걸 받고 진짜 투자를 하셨으면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는 그걸 싸다고 하면서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 7%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리라는 건 무엇냐? 이 금리는 곧 이자니까. 네. 이 이자라는 거 곧 희망에 대한 지불값이거든요. 희망의 가격입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진짜. 네,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뭐 유지가 되든지 하여간 뭔가 희망적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불을 해요. 네. 희망에 대해서 지불값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거냐가 우선 첫 번째고, 그걸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희망이 꺾일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도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 뭐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더 버티려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냐? 뭐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은 뭐 0.5%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 이상 올리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부담이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기존에 영끌 해놓은 사람들한테 타격이 엄청나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또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네. 실례로 강남권이나 아니면은 뭐 한 10억 넘어가는 분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좀 금리가 부담되지 않을까? 그죠?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2억을 받았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이자 자체는 절대 가격은 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리의 영향을 좀 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 2018년이나 19년도에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 2배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70%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10억에 아파트를 산다고 7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집이 2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 비율은 네. 30%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은 곧 내 희망의 지불값이 커지는 건데 이걸 내가 던져야 될까? LTV 30%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전세값도 엄청나게 그죠.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 뭐 제가 과거에 받았던 것처럼 6%, 7%까지 한 번에 뭐 5%가 올라간다 이러면 당연히 패닉이 빠져서 다들 힘들어 하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수준으로는 그 상승세가 꺾이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그 2008년 이후, 네. 2009년 이후에 부동산 긴 하락기가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06년 그 서브프라임 전에 또 불꽃 같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저게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2006년 이때 시절이 지금과 닮았다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 부인나님이 처음에 투자할 때처럼 뭐 혹독한 이 부동산 침체기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의 대규모 공급 아파트들이 생길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얼마나 급락했어요 그때는? 뭐 1억 한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네. 한 1, 2년 만에 막 7천, 6천으로도 반값으로 그냥. 네, 그런 적도 있죠. 와. 네. 그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작다 보니까 네. 조금의 공급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도 여의치 않아서
그런 뭐 어떤 급락이 오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공급이 대규모로 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이 뭐 언젠가는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그러면 현재보다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과거의 어떤 불황기가 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불황기가 만약에 다시 오고요. 다시 네. 오고 부익남님이 그때 투자를 열심히 하는 상황이라면 네. 그 10년 전처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다른 포지션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하락기가 오면 다시 상승기가 또 올 수 있는지 네.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뭐 먼 미래 얘기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상승세가 영원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보고 뭔가 상승론자다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말을 그죠. 하는 거고 상황이 또 바뀌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상승세가 조금 더 가는 분위기니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사야만 하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조금 지나서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네. 나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개인적인 예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락기가 온다면 당연히 하락기에 대비해서 또 맞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하락기가 올 수도 있으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금 뭐 원점으로 돌아가야 네. 돼요. 예, 지금. 안 사고 그냥 기다리면 결국 하락이 다 오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승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맞추기 힘든 것처럼 하락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맞추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식이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기 때문에 안 샀을 때 내가 필요로 하면 결국엔 무조건 남의 집에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만 생각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만 생각하시면 정작 필요한데 못 사니까 생기는 어떤 그런 힘든 고통들 그리고 만약에 불황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샀는데 상승이 더 가버렸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었던 지역에 못 가서 생기는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불편함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안 사기보다는 내 눈을 좀 낮춰서 우선은 조금 사고 좀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그때 좀 파시든지 뭐 옮기시든지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당장은 뭐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쉽지 않을 것 않다. 같아요. 네.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뭐 미분양 나고 다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죠. 그때 그걸 사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집값 더 떨어질 건데. 그죠. 네. 그러면 반대로 뭐 지금은 불황기나 어떤 하락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젠간 또 다시 올 거고. 그러면 미래의 우리들은 과거의 이때를 보면서 네. 야 그때 참 뭐 왜 저 가격에 샀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다 돈벌이에 대한 얘기고요. 집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필요한 분들은 사는 게 좋다. 이 가족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너무 돈을 따지는 게 별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널이 부익남님 채널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70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채널이 요새 어떻게 진화할지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채널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아이고 저 채널도 원래 맨날 지금 주로 이제 혼자 나오시다가 이제 네.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저도 지금 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그냥 혼자서 떠들다가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손님들도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걸 좀 배웠다라고 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채널을 좀 키워보려는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좀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하고 뭐 계획 중인 것 중에 좀 가장 계획이 있어요? 큰 거는 맨날 앉아서만 하니까 네. 뭔가 좀 외부 활동을 하면서 뭔가 외부 체력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군요. 뭐 그런 걸 하려고 뭐 직원도 좀 채용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최근에 직원분들 채용하기 전에는 거의 혼자 간해주공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직원들은 있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 더 채용을 좀 많이 했죠. 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정리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웃으면서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맞아요. 집을 안 사도 걱정이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희망이나 뭐 불안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뭐 앞으로 뭐 인구가 줄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으실 텐데 핵심은 저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 가족이 집이 필요한가? 음.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내 집 아니면 남의 집에 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살고 싶은가? 그러면 내 집에 살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사는 것이지 살 수 없는 집을 바라면서 내려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나는 언젠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남의 집에 사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끼리 고민도 많이 좀 해보시고요. 네. 현실적인 답을 찾자라는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부인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1시간 넘게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굉장히 또 인간적이시고 네네. 또 말씀 잘하시고 얼굴 잘생기시고 네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좀 무럭무럭 자는데 네. 다음에 어떻게 한 번 더 네. 뭐 한번 나와주실 나중에 거죠? 뭐 불러주시면은 네. 한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인장님 모시고 하신 말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집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조금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시는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 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